여러분 안녕하세요. 실전부동산 고고 이가은, 실전부동산 고고 안신혜입니다.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실제로 대출액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도금 대출 등 개인 집단 대출이 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내려간 건데요. 네, 이래저래 변화가 참 많은 부동산 시장이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돌파구를 찾아봐야겠죠? 실전부동산 투자 비법 1시간 동안 가득 모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이제 출발합니다. 실전부동산 고고! 부동산 투자의 봄날을 기약을 해보면서 알짜 정보 공략해보자고요. 1부는 알짜 정보 고고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 소개해드립니다. 골든에비뉴 인베스트먼트 한승현 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양한 얘기 여러분들과 나눌 준비돼 있습니다. 무료 전화로 참여 가능하신데요. 02-077-6358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요즘 챙겨야 될 변수도 참 많고요. 챙겨봐야 될 뉴스도 많습니다. 쏟아지고 있는 건데 굉장히 바쁘시게 보내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께서 이번 주 놓치지 말아야 할 알짜 정보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함께 만나볼게요. 원장님. 네. 주간 이슈를 설명드리고 이제 물건 2개를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물건 같은 경우에도 현장에서 그 갭 투자 금액을 줄이기 위해서 투자하시는 분의 부담이 없고 또한 무리한 투자가 안 되기 위해서 또 상당히 치열하게 또 준비를 오늘 해왔으니까 네. 일단 시간 되시면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럼 일단 이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제 그 페이지가 있는데요. 주간 매매 가격과 그다음에 전세 가격에 대한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주간 가격을 보면 일단 역시 서울이 주도적으로 가격을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이 여기 있죠. 지금 위에 보면 수도권 같은 경우 또 밑에는 이제 인천, 경기가 있는데 그래도 이 서울 부분은 역시 못 따라갑니다. 그리고 주요 상승 지역은 역시 또 재건축의 영향을 받아서 강남구와 그다음에 송파구가 위주로 좀 가격이 상승된 것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그러면은 이제 전세 가격도 이제 여러분들은 궁금하실 겁니다. 자, 전세 가격 우측입니다. 이제 우측을 여기 살펴보면은 서울 같은 경우에 0.17%로 지금 상승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위에 보시면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0.04% 상당히 미비하게 상승을 유지했고요. 밑에 부분, 인천이나 경기 부분은 좀 약하락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인천과 경기는 아무래도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임대주택을 활성화를 위해서 신규 주택을 많이 지을 예정이고요. 그 부분이 당연히 수도권에도 포함되니까 이러한 영향을 좀 받아서 하락을 좀 보이는 부분인 것 같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역시 그런 부분에 영향을 안 받고 전세가 또한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이 구로구인 것 같습니다. 주요 상승 지역에서 구로구. 그 이유는 아마도 지금 2020 계획인가요? 그 플랜에서 그 구로 쪽에 신규 업종들을 많이 넣을 생각이라고 합니다. 기업들 입주를 지금 장려를 할 예정이고요. 그런 내용은 조금 있다가 아마 물건에서 연속해서 얘기가 나올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을 또 주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보시는 부분은 서울시입니다. 이 서울시에서 붉은색 부분이 가격 상승을 많이 보인 부분이고 가격 상승률이 낮을수록 색깔이 좀 연하게 되는 부분인데 일단 좌측에 있는 게 2월 19일 그러니까 저번 달이고요. 지난 가격 상승률이고요. 우측 부분이 최근에 3월에 가격 상승률입니다. 제가 여기서 좀 말씀드린 거는 여러 가지 해석에 나올 수 있는데 일단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번 달에 보면은 강남 주변으로 해서 가격 상승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3월 달 들어와서 볼까요? 이 강남에서도 일부 지역만 이제 이렇게 국한돼서 가격 상승률을 보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 투자에 대한 힌트를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러분들 굳이 가격 상승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최근에 좀 오랫동안 가격 상승을 지금 이루고 있는 가격 상승이 올라가고 있는 지역을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 지금 반대로 색깔을 좀 달리 해볼까요?
이 강서구 같은 경우, 그다음에 또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해서 이런 지역으로 투자하시는 게 좀 더 추후의 가격 상승폭, 즉 내가 나중에 시세 차익 폭이 더 커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무리하게 강남 지역에 억지로 투자하셔서 갭 투자 금액도 좀 많이 소요되는 걸로 요즘 보여지는데, 그런 것보다 아직까지 강서 같은 경우에는 마곡지구, 또 양천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언젠가는 당연히 해야 되는 재건축도 도사리고 있고, 또 구로 같은 경우에는 그 기업 도시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이런 지역을 투자하시는 게 추후 시세 차익에서 조금 더 상승이 되는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도표로 살펴봤듯이 이미 잔치가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잔치가 시작될 두 곳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중 먼저 첫 번째 지역 강서구로 떠나볼게요. 서울시 강서구 공항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5호선 송정역에선 걸어서 1분, 9호선 공항시장역에선 걸어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2018년 4월 준공 예정으로 8층 가운데 7층이죠.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발코니 구조입니다. 매매 금액은 2억 3,800만 원, 예상임대 금액은 전세 2억 1,800만 원,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70만 원으로 예상되는데요. 대출 가능 금액은 1억 1,000만 원입니다. 이를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전세 시 2천만 원, 월세 시 9,8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5호선이 좋을까요? 9호선이 좋을까요? 정말 우열을 가리기 힘든 두 개의 노선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 입지적인 여건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쯤 자리하고 있는지 입지 여건 들어보고 개발 호재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네. 9호선 좋고요. 5호선도 좋습니다. 근데 두 개 다 있으면 더 좋겠죠. 근데 물건 들어가기 전에 제가 아까 이슈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좀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어제죠. 지금 대북 정책에 대해서 어떤 지금 화해 무드가 굉장히 좋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잠깐 이 생각이 날 거예요. 10년 전에 노무현 정부 시절. 이때를 생각하면은 가슴이 쓰라린 부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기쁜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상승되었습니다. 그때 대표적인 또 하나가 그런 어떤 화해 무드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 만약에 문재인 정부에서 선제적으로 부동산 규제를 하지 않았으면 지금 여러분들 소액 투자하시는 분들은 꿈도 못 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나마 소액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기회가 있다 저는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히려 투자하시는 분들은, 저는 어차피 방송을 하시는 분들, 방송을 시청자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10억 이상의 어떤 투자 보유를 하시는 그런 현금을 보유하시는 분들보다 10억 이하의 현금을 보유하시는 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소액 투자자 위주로 저는 하기 때문에, 이런 소액 투자자 분들께서는 현재의 돌아가는 분위기, 상황을 유심히 살펴보시면서 뒤늦게 투자하시는 것보다 발빠르게 투자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본 내용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지도 보시면 좌측에는 김포공항이 있고 우측엔 마곡지구가 있죠. 가운데 보시면 빨간색으로 건물이라고 있습니다. 이 건물의 위치를 잠깐 한번 살펴볼까요? 9호선, 그 다음에 5호선 이렇게 가까이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김포공항에, 그 다음에 또 마곡지구에 이 한가운데 또 건물이 있어요. 이렇게 이 사업지, 즉 지금 분양 이 건물의 위치가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어떤 주변에 김포공항에 대한 굉장히 큰 어떤 교통의 요지와 그다음에 마곡지구,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서울에서 특히 굉장히 가운데에 위치해 있다. 모든 호재 중심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위에 또 방화터널이 있어요. 이쪽에 거주 안 하시는 분은 잘 모르겠지만 방화터널이 생긴 이유가 또 마곡지구에 엄청난 기업들이 있는데 이 올림픽대로를 이렇게 이용하기 수월하기 위해서 생긴 게 또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에 개통이 되었는데, 이러면서 주변의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이렇게 차량 이동도 굉장히 수월한 그런 위치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개발 호재로 좀 넘어갈까요? 네. 지금 개발 호재를 보면 일단 좌측에 보시면 김포공항 버스터미널 개발 계획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5년 이렇게 있는데요. 좀 이 부분을 보면은 지금 좌측에 이렇게 보시면 예상 조감도가 이렇게 있는데요. 쉽게 얘기하면은 강남의 고속버스터미널, 그 다음에 강북의 동서울터미널처럼 김포공항 안에 2025년까지 이러한 종합터미널이 생길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까 사업지, 마침 여기 나와 있네요. 사업지 위치가 김포공항하고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쪽에 만약에 이게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면 당연히 토지가가 상승되고 건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밑에 보십시오. 초록색으로 이렇게 있죠. 김포공항 옆에. 이게 뭐냐면 또 우측에 이런 조감도 식으로 대중골프장이 또 건설 계획이라고 합니다. 무려 27월 예정이고요. 골프장이 서울에 들어서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게 워낙에 크기 때문에 일부는 아마 부천시에도 포함이 될 것 같아요, 골프장이. 하지만 이렇게 근거리에 또 건물의 위치가 있으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버스 종합터미널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도 연관성에 있어서 더욱더 가격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수많은 마곡지구 개발 수혜지 안에서도 교통이 좋아서 두 번 더 보게 되는 그런 지역인 것 같습니다. 원장님, 꽃피는 4월에 준공 예정일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꽃피는 4월 아주 좋은 표현이신데요. 네. 자, 지금 보시면은 삼계동에 이르릅니다. 여러분들 흔히 아시는 이런 신축 주택이 삼계동이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죠. 대부분 뭐 2개동 정도인데 3개동에 이르르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뭐 전기쿡탁 에어컨 그다음에 세대별 창고. 이 세대별 창고 부분은 제가 다음 페이지에 또 말씀드릴게요. 굉장히 독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일단 위에 보시는 이 내부 인테리어 사진은요. 지금 아직은 4월에 준공이기 때문에 인테리어 공사여서 그 어떤 예상하는 그러한 사진을 제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쨌거나 같은 투룸입니다. 투룸이고요. 좌측은 이제 기계 주차 이런 식으로 이런 형태의 기계식 주차자가 대형으로 들어갈 예정이고요. 또 우측에 보시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것도 이제 예상 조감도긴 한데 지하에 세대별 지하 창고가 이런 식으로 배치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 주차장, 지하 창고 거의 퍼펙트하게 옵션이 갖춰지는 그러한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떻게 꾸며질지는 화면을 통해 미리 좀 내다봤고요. 로열층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장점을 좀 일일이 나열하기 어려워 보이는데요. 원장님, 핵심 포인트 3가지로 정리해 주시고요. 금액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네, 일단 9호선역에서도 굉장히 가까워 있죠. 근데 더 가까운 거는 바로 5호선입니다. 5호선에서 도보 약 1분 정도 거리밖에 위치 안에 있습니다. 대부분 강남에 있는 집들, 그러니까 아파트라고 하죠. 대치동이든 개포동이든 마을버스 타고 9호선을 타러 가든 2호선을 타고 나가야 되는데 여기는 지하철역에서 1분 거리입니다. 자, 그리고 김포공항 골프장, 그다음에 김포공항의 종합버스터미널, 이러한 호재에 또 한가운데 있고요. 굉장히 근거리에 위치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 마곡지구 대기업. 지금 계속해서 지금 마곡지구에 대기업들이 입주하면서 마곡지구의 아파트 가격뿐만 아니라 인근의 아파트 가격이 현재의 경제 상황, 그리고 과거의 경제 상황에 전혀 영향을 안 받고 지금 5년 동안에 무려 2배에 이르는 가격 상승률을 이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계속 이 기회를 만약에 놓치신다면 조금 더 높은 분양가로 여러분들은 투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 유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분양 금액입니다. 2억 3,800만 원입니다. 투룸입니다. 그다음에 전세 예상금은 2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월세일 경우에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70만 원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럴 경우에는 대출이 약 1억 1,000만 원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 투자 금액입니다. 전세 시에는 2천만 원, 월세 시에는 9,800만 원이 예상이 됩니다. 네, 강서구 공항동 다녀왔고요. 이번에 만나볼 다세대 주택은요, 주변에 업무시설이 밀집해 있어서 공실 염려 없이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곳 다녀오겠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볼게요.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7호선 남구로역에서 걸어서 5분, 2호선 7호선 환승역인 대림역에서 걸어서 7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난 2017년 8월에 준공이 완료됐고요. 5층 가운데 3층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방 3개, 거실, 주방, 욕실, 발코니 구조입니다. 매매 금액은 2억 9천만 원, 임대 금액 전세 2억 8천만 원, 혹은 보증금 5천만 원에 월 60만 원 가능한데요. 대출 가능 금액은 1억 4,500만 원입니다. 이를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전세 시 1,000만 원, 월세 시 9,500만 원 내다보고 있습니다. 낡은 집들이 워낙 많아서 서울시에서 그냥 가만히 두질 않는 것 같습니다. 신사업이라든지 주변에 뉴타운 사업 등 계속해서 번창하고 있는 구로구 와봤는데요. 원장님, 입지 여건 개발 호재 알아볼까요? 네, 지금 말씀드리는 이 구로는 아까 제가 이슈 부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전세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몇 군데 안 되는 그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가운데 이 빨간색으로 또 건물 이렇게 돼 있죠. 여기가 본 사업체 위치입니다. 자, 여기 일단 대중교통을 좀 살펴볼게요. 제일 가까운 거는 일단 7호선.
남구로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우측으로는 대림역이 되겠습니다. 대림역은 2호선, 7호선이 정차를 하죠. 또 북측에는 구로역이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트리플 역세권이라고 하는데 여기 제가 이렇게 사각형을 그려드릴게요. 이 사각형 안에는 구로역뿐만 아니라 신도림역도 있습니다. 여기 신도림역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쿼트러블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좀 발음이 약간 힘든데요. 하여튼 쿼트러블. 네 군데 정거장을 다 사용을 할 수 있고 이 한가운데에 딱 건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교통 이 부분은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아주 수월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하나 더 중요한 부분이 바로 고대병원. 제가 이거는 별도의 색깔로 이렇게 칠했죠. 색깔 구분을 해볼까요? 자, 여기하고 여기입니다. 노란색 잘 안 보이시나요? 다시 파란색으로 갈까요? 여기가 구로병원이고요. 여기가 구로구청입니다. 지하철역에 본 사업지와 굉장히 가깝지만 이렇게 대형 고대병원과 구로구청, 즉 기반시설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이 근처에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라든지 병원 관련 근무자들도 이곳에 입주가 충분히 가능한 이러한 위치에 있습니다. 자, 또 밑으로 잠깐 볼까요? 자, 가산 디지털 단지, 구로 디지털 단지가 또 이 근방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유동인구, 즉 근무 인원들이 이쪽으로 많이 실제 입주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쪽에 투자를 하시면 조금 더 긍정적인 효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개발 호재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발 호재입니다. 일단 좌측 먼저 볼게요. 건물의 위치 여기 보이시죠? 그래서 이제 남구로역이랑 굉장히 가깝고 대림역도 굉장히 가까워요. 대림역은 7호선도 정차를 한다고 말씀드렸고,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로산업단지가 이렇게 지금 세 군데가 있습니다. 사실 지벨리죠. 촌스럽게 구로란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 지벨리인데 여기에 앞으로 총 14만여 개, 그 다음에 첨단 기업과 약 25만여 명의 종사 근무자가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단한 이거는 이슈죠. 뿐만 아닙니다. 지벨리라고 해서 넷마블이 지금 또 이쪽에 IT 산업단지, 즉 지벨리 1단지에 또 입주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이 또 아주 큰 호재고요. 근데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아쉽죠. 우측으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이 건물이라고 이 사업지 위치에 광명 뉴타운이 좌측에서 이제 철거와 이주가 지금 시작되고 있는데 이분들이 경기도로 갈까요? 아닙니다. 우측으로 서울 안으로 들어오려고 합니다. 자녀들 학군도 있기 때문에 또 구로병원과 구로구청도 있기 때문에 또 지하철도 이용하기 편하기 때문에 그렇죠. 뿐만 아니라 신길 뉴타운의 이주 수요도 지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주 수요의 한 가운데에 본 사업지가 위치해 있다.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개발 호재이자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게 25만 명 감이 안 오실 텐데요. 조그마한 군 단위 인구가 그대로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풍부한 수요를 메리트로 두고 있는데 이번에 건물 한번 살펴볼까요? 네, 예상 저감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좀 같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개동입니다. 두개동이고 그다음에 남동에서 남서형으로 배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저도 가서 날씨가 흐릴 때였는데도 그래도 향이 되게 좋고 채광도 좋았습니다. 기본적인 옵션이야. 뭐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실제 내부 사진입니다. 실제 내부 사진이고 지금 이제 보이시는 이 향이 바로 남동향인데요. 지금 이렇게 굉장히 뷰가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고 향 또한 좋고요. 그다음에 거실과 주방이 일체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한 각 방, 그러니까 안방부터 시작해서 모든 방이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러한 내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투자 포인트와 함께 금액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네, 트리플 역세권이지만 쿼트러블이라고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지벨리가 계속해서 지금 팽창을 하고 있다. 그다음에 신길 뉴타운, 광명 뉴타운의 한 가운데, 이주 수요의 한 가운데 있다. 이런 거를 흡수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이고요. 자, 분양 금액입니다. 2억 9천만 원입니다. 3룸이고요. 준공은 작년에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그 전세 임대 금액이 2억 8천만 원이 예상이 됩니다. 이럴 경우 갭 투자 금액이라고 하죠. 우리 전세가 1,000만 원입니다. 전세 금액, 갭 투자 금액이 1,000만 원. 이 부분 때문에 건축주랑 굉장히 치열하게 협의를 해서 끌어나와서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뜨거운 곳 두 곳 함께 다녀와 봤습니다. 저희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 화면을 통해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네, 지금까지 골든에비뉴 인베스트먼트 한승혁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